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 드디어 이제 들고 다니셨던, 제보내가지고 들고 다니셨던 책 부분이 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전력계통공학 쪽으로 이제 나가게 될 텐데요. 이제 마지막 시간인 만큼 나중에 한 번쯤은 다시 정리를 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고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렇게 또 중요한 부분이 그렇게 또 많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다른 거에 비해서는. 중요하다고 그러면 아까 설명드렸던 플리커나 뭐 전압조정 이런 것들은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 여기서 굳이 따진다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배전선로 전력 손실 경감 대책 이런 것들은 조금 나올 때가 됐습니다. 또 배전 쪽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배전 쪽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배전선로 신설 부분하고 배전 자동하고 그다음 배전선로 손실에 대한 전력 손실 경감 대책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연구반 쪽에서 나온다면.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제가 봤을 때 배전 자동화가 제일 중요도가 높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요 세 문제 정도는 배전 쪽에서 제가 보기에는 시험 예상 문제로 들고 계시면은 낫지 않을까. 비접지나 이런 것들은 뭐 기존에도 여러 번 나왔던 거고, 신뢰도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는 좀 너무 방대합니다. 너무 봐야 될 내용이. 신뢰도 안에 플리커도 있고, 전압 안정도 있고, 역류도 있고,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PSS도 있고,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뭘 끄집어서 한다기보다는, 이 내용을 보고 여기에 이런 게 있다. 그래서 관연도 문제선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관연도 문제선에서만 들고 가시면 되지, 이거를 다 설명드리기가 좀 애매해서, 중요하긴 하지만, 어떤 게 딱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서도 배전 쪽을 배우시다 보니까 배전 쪽 빨리빨리 넘어가는데 배전에 이 내용은 14장인가 있습니다. 14장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13장이었나? 14장에 이 내용이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같이 봐주셔야 되고, 배전 자동화는 사실 뭐 한 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설명은 되어 있는데 14장의 뒷부분에 또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게 너무 간단하다 보니까 배전선로 신설, 이건 신설 쪽에 대한 문제는 기본서 안에는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최근에 이제 법 개정되면서 바뀌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요 세 문제 정도는 봐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저압 뱅킹 방식은 오늘 배우셨는데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성적 접지 방식은 6장에서 나오는 그 부분인데 갑자기 여기서 왜 또 나왔냐? 변압기의 중성적 접지 방식이 어떻게 돼 있냐? 그거에 따라서 배전 선로 구성하는 게 틀려지니까.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배전 쪽에서 중성적 접지 방식으로만 봤을 때는 별 의미는 없고요. 아까 송배전공학 쪽에서, 송전공학 쪽에서 중성적 접지 방식이 더 많이 물어보는 부분이고, 그 다음 개통 쪽에서 중성적 접지 방식을 본다면은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배전 쪽에 대해서 하기는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배전 쪽에서 물어본 게 아니라 전부 다 앞에서 얘기했던 송전 쪽이나 전력계통 쪽에 같이 답변이 다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중요한 겁니다. 하나로만 볼 수는 없다는 얘기다.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전압 변동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증명하시거든요. 최근에 계산 문제가 좀 잘 안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요거는 시간 관계상 이따 생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전선로 전력 손실 경감 대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키워드가 뭐라고요? 예, 지금 얘기하시는 적, 전, 콘, 고, 저, 배, 변. 이건 저손실 변압기라고 얘기했죠. 손실이니까 손실을 줄여주기 위한 부분이라. 손실 경감 대책이니까 이건 저손실 변압기.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일단 이건 적정 배전 방식, 전류 밀도, 손실을 줄여주기 위해서 밀도를 배전 쪽을, 그리고 이건 콘덴서를 설치하고, 이건 고압 쪽에서 어떻게 대책을 하고, 이건 저압 쪽에서 어떻게 되고, 이건 배전선로 쪽에서 어떻게 대책하고, 이런 식으로. 이 키워드만 알고 나면 그다음부터 붙이기 시작하면 또 붙여집니다. 또 요 안의 내용을 이제 아셔야죠. 요 안의 내용. 그 안의 내용을 이제 설명드릴 겁니다. 근데 일단 이것부터 자리가 잡히고 나면 이 다 안의 내용들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쓰시기가 좋다는 얘기죠. 적정 배전 방식에 선정해라. 적정 배전 방식이 뭐냐 이거죠. 전류 밀도의 평형 같은 건 어떻게 해야 되냐. 전류 밀도 평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콘덴서를 설치하면 어떤 부분이 손실이 줄어드냐. 이런 부분. 고압 쪽에서는 어떤 대책을 해야 되냐. 저압 쪽에서는 어떻게 대책해야 되냐. 손실 같은 거 줄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케이블을 굵은 걸 쓰면 됩니다. 아까처럼 전용 티아를 쓰고 단락 용량을 쓰고 그런 내용들을 앞에서 배웠잖아요. 배전선로 신설해서 배웠던 그런 내용들이 이 안에 또 들어갑니다. 똑같이.
근데 이제 헷갈리는 건 여기는 가부, 배전, 보변, 간폐, 환천, 신배였죠. 여긴 적정, 콩고조, 배변. 배전 자동은 뭐예요? 공은 설계, 선배부자, 계산 F전, 냉피정무, 공정가배, 첨정감미. 이런 식의 키워드가 요거 문제 키워드 뭐, 이거 문제 키워드 뭐, 이거 문제 키워드 뭐, 이게 딱 정리가 되면 배전은 끝난 겁니다. 그 다음 또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제가 자꾸 마인드업을 하는 거에 이거 지금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때는 생각이 납니다. 근데 비슷한 걸 딱 갖다가 얘기하면은 발전기 병렬운전, 변압기 병렬운전, 이제는 조금 이제 아는데 처음에 발전기 병렬운전 뭡니까 그랬더니 변압기 병렬운전 키워드가 막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헷갈리시지 말라고 딱 비슷한 거는 갖다 놓고 확실히 키워드를 외워주십시오. 확실히. 나중에 시험장 가서 이거 딱 나오죠? 그럼 엉뚱한 거 쓰고 있습니다. 엉뚱한 거. 잘 모르니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확실하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일단 요게 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나중에 계속 돌려주는 거죠. 100문제 할 때는 이거 뭐? 그럼 바로 나와야죠. 그거 안 될 때까지 계속 그것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그 유형의 문제들이 요게 있으면 그 유형의 문제의 키워드 헷갈리는 부분을 같이 정리를 해야죠. 혼돈되지 않게끔. 그때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기회가 있으니까. 여기는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은 뭐 키워드 어렵지가 않지 않습니까? 헷갈리지가 않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배전 쪽은 요 세 문제 정도. 그럼 그 세 문제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는 배전 자동화 다음에는 이 손실 경감 대책 부분도 괜찮은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제상으로는. 물어보기가 좋더라고요. 왜냐면 여러 개를 써야 되니까. 일단. 근데 이걸 쓰면서도, 여기에 있는 내용들 좀 갖다 쓴다든가, 이건 좀 부각을 시켜야 되는데, 요게 기본서에 나와 있거든요. 요건 기본서에 없다고 그랬죠. 이건 기본서에 있고, 이거 기본서에 있다고 그랬죠. 기본서에 있으니까 제가 좀 보자는 얘기입니다. 기본서에 없으면 아닌데, 기본서에 있는 것들은 나중에 써먹기가 좋거든요. 근거가 있으니까. 근거가 있는 이 순서대로 실제로 기본서에 돼 있는지는 여러분이 다음 시간에 그 기본반에서 배우시게 될 거고, 여기서는 일단 그 키워드를 해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전력 손실은 거리 및 용량에 영향을 준다. 송배전 전압 명률에 관계하는 부하 상태, 부하율, 배전에 따라 자유된다. 이제 손실 부분에서 나오는 게 이제 부하율이 나옵니다. 부하율. 13장에서 제가 알아야 될 게 뭐라고요? 분산 부하율, 분산 손실 개수. 요 두 개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지금 뭐라고요? 전력 손실 경감 대책이 났죠. 손실이 나오면 뭐를 알아야 된다고요? 부하율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기본서를 많이 보셨던 분들은 요게 딱 나면 이제 손실이 나왔으니까 부하율이 나와야 되는구나. 그걸 압니다.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13장에 분산 부하율이 나오고 분산 손실 개수를 계산하거든요. 손실이 나왔으니까 이 부하율도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걸 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부하 상태와 부하율, 배전에 따라서 좌우된다. 이런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개념이. 그러니까 기본서를 많이 본 사람들은 그 기본서에 있는 순서대로 기본서에 뭐가 있다는 거 아니까 그 내용들을 여기다 써도 부담 없이 쓴다 이거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배전설의 손실은 전압강하고 민질력판 관계가 있다. 전압강하고 관계가 돼 있다는 건 저항 성분하고 관계가 돼 있다는 얘기죠. 저항. 저항이 뭐냐 이거죠. 케이블의 굵기죠, 결국은. 그러니까 전압강하, 이게 저항, 배전선의 저항선, 철선, 굵기입니다. 그 굵기를 크게 해주면 되는 거죠. 아니, 분리를 해주면 됩니다. 이런 것들. 전용체를 쓴다든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럼 손실이 줄어듭니다. 힘 센 놈을 갖다 달아줬으니까. 저항선은 전류의 제곱과 전선의 저항의 비례함으로 전력 손실을 경감시키는 기본은 전선의 전류 밀도를 감소시킨다. 아까 적전 콩고조 배변에서 두 번째가 전류 밀도의 감소와 평형이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I자승 아래서 이 I 부분도 줄여진다는 얘기죠. 결국 배열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결국은 저항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죠. 결국은 저항에서 전류가 나온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건 I는 P 나누기 루트 3 V 코사인 센터인데, 여기 나중에 전력 손실할 때는 무조건 손실에서는 I 자승 R이기 때문에 I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손실이라는 건 전류의 자승에 비례하기 때문에 전류를 줄여주는 겁니다. 무조건. 그 전류를 줄여준다.
그 손실 전류를 줄여준다 이 얘기죠, 결국은. 왜? 3I 자승 안에서 이건 손실 전류거든요. 이거는 그냥 부하 전류고요. 이거는 손실 전류입니다. 그 I 부분을 줄여주기 위해서 하면은 여기서 P의 자승에 비례하고 V의 자승에 비례하고 코사인 세타의 반비례하고 전압과 역률의 반비례하고 저항값에 비례하고 전력에 비례하고 이런 부분. 이거 옛날에 나왔었죠? 뭐의 비례함을 증명하시죠? 1장에서도 나옵니다. 송전 전압과 뭐 어디 전압의 자승에 비례해서 전류가 줄어들고 뭐 이런 부분. 그럼 배전선로의 손실 경감책에 딱 들어가 보면은 앞에서 개요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긴 개요가 참 많네요. 근데 요 뒤에 전력 손실 경감 대책 1에서는 포괄적으로 막 설명을 해줍니다. 포괄적으로 뭐 전력 손실 경감 대책 2에 가면은 딱 그거만 적전 콩고조 배변만 딱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요걸 읽으면서도 요 두 가지에서 상관관계를 다 머릿속에 넣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아까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저 키워드를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하자 이거죠. 키워드를 가지고 보면은 이거 이래서 이랬구나. 이게 이래서 이랬구나. 이게 나오는 겁니다. 적정 배전 방식을 선정한다. 그럼 단상 3선식, 단상 2선식 해서 전류가 다르게 배열이 될 거 아닙니까? 선전류, 상전류가 틀려지니까. 선전류, 상관전압 다 틀려지니까. 그럼 전선의 굵기도 틀려지니까. 결국 뭐라고요? 저항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적정 배전 방식을 선정하는 건 뭡니까? 전선의 굵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R을 선정했죠. 그럼 I 자승 R을 봐라 이거죠. 그래서 전류 밀도의 감소와 평형 부분을 보는 거죠. 여기 적전 콘고조 배변 이제 나왔죠 이제. 그러면서 메인에다가 이걸 갖다 딱 써놨죠. 써놓으니까. 그럼 적정 배전 방식이 뭐냐? 아까처럼 뭐 배전 방식을 비교할 때 전기 방식을 비교한 겁니다. 단상 2선식, 단상 3선식, 삼상 3선식, 삼상 4선식이 있다 이거죠. 그거를 어떻게 쓰느냐? 그러면은 전선의 이용률이 늘어나고 전선의 굵기가 가늘어지고 이런 것들이 틀려진다는 거 그랬죠. 송전 전력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배정을 해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전류 밀도의 감소하고 평형을 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배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그건 끝난 겁니다. 그럼 콘덴서를 설치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무효 전력을 줄여주는 거죠. 전압을 조정을 해주기 위해서, 손실을 줄여주기 위해서. 전압 손실, 전류 손실,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다음 고압선로에서 대책, 저압선로의 대책은 선로를 바꾸는 겁니다. 찢고 볶고, 아까처럼 큰 선로 갖다 놓고, 아니면 선로를 굵기를 크게 하고, 단자를 분리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로 측에서 대책은 선로를 뭔가 옮기는 겁니다. 옮기는 거. 그리고 배전전압의 승하. 전압을 올려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류가 줄어든다고요. 전류가 줄어들면 뭐라고요? 여기 아까 전류 밀도의 감소와 평형하고 똑같죠. 그리고 손실 변압기. 저손실 변압기 채용입니다. 배전압기가 아니라 배전 변압기 채용인데, 예? 빠진 겁니다. 저손실 변압기. 적정 콩고조 배변으로 였습니다. 배변. 변압기라는 건 아신다는 거죠. 왜? 마지막에 변압기 쪽에서 손실이 많이 생기니까. 그게 이제 철선하고 동선이 있다고 그랬죠. 변압기 손실이 뭐가 있다고요? 예. 동선하고 예. 철선. 예. 그렇게 하시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무부하선, 그 다음 부하선, 무부하선이 철선, 부하선이 동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철선 동선 하면 또 헷갈립니다. 왜냐면 변압기는 여자 전류가 들어가서 여자를 시킨 다음 그 다음에 나중에 부하가 걸려서 땅 하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가는 건 무부하로 들어가니까 무부하 손실이 생긴다. 그 무부하 손실은 철선이고 철선 안에는 표류부하선, 그 다음에 와류선, 그 다음에 히스테리시스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히스테리시스선이 가장 크다. 와류선 줄여주기 위해서 철심을 짜겠죠. 표류부하선이나 이런 것들도 다 조금밖에 안 되죠. 히스테리시스선이 바로 철선의 큰 성분이다. 이거고. 그 다음에 부하선이 바로 동해에서 부하를 많이 쓰는 만큼 저항에서 생기는 동선이 발생한다. 동선의 또 주성분은 또 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줘야죠. 그러면서 소음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고, 이런 식으로 꼬리를 물면서 왜? 그게 또 25점짜리 문제로 또 따로 나옵니다. 소음과 대책으로 해가지고. 50Hz, 60Hz 그것도 나오고요. 적정 배전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요게 이제 첫 번으로 나오죠. 근데 얘는 이제 포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했다고 그랬죠. 이제 포괄적으로 한번 보고 나서 뒷부분을 또 가서 보시잖아요. 그죠? 근데 포괄적으로 설명하면서 앞에서 이게 왜 이끌어져야 되는지 다 설명이 됐는데 이것만 읽고 이거를 이해를 한다. 이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거꾸로 얘기한 게
이 키워드를 외워주시지 않는 한 얘 내용이 이해가 안 됩니다. 자꾸 적정 콩고저 배변만 알고 나면 그 다음에 그냥 쑥쑥쑥쑥 들어가거든요. 적정 배전 방식을 선정한다. 아까처럼 배전 방식을 비교하면은 이렇게 나눠진다. 그래서 뭡니까? 전압, 전류, 전압 강화, 전선의 굵기, 전력 손실해가 결국 뭡니까? 손실 부분이 이 전선의 굵기에 따라서 이렇게 틀려지죠. 전압 강화 또 틀려지죠. 전류가 흘렀을 때 전압 강화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전력 손실도 커집니다. 전압 강화 이만큼 일어나면 전압 강화가 바로 전력 손실이라는 걸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결국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전압 강화가 전력 손실이다. 그럼 전압 강화를 줄여주려면 어떻게 하냐? 저항 성분을 줄여주면 전압 강화가 줄어드니까 전력 손실도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손실이 되는 전류를 줄여주면 된다는 얘기죠. 이 전류를 줄여주면 된다는 얘기죠. 가장 큰 인자가 이 전압 강화하고 전력 손실하고 지금 같지 않습니까? 수치가. 전압 강화가 가장 큰 거고, 그 다음에 전류 부분이라는 얘기죠, 전류. 거기에 따른 전선의 굵기 부분. 이 전류는 뭡니까? 전압 강화에서 이 전류 부분은 이 전선의 굵기에서 조금 더 틀려지겠죠? 또, 그런 개념으로 가시자는 얘기죠. 전압 강화 배전 손실이 가장 적은 게 3상 4선식입니다. 왜? 전압 강화가 가장 적으니까요. 전류도 작게 흐르거든요. 전선의 굵기도 작고. 그래서 3상 4선식을 많이 씁니다. 3상 3선식은 어떤 때 쓰냐? 이건 전력 손실은 단상 3선식보다 크네요. 클 수밖에 없죠. 대신 전류 부분이 많이 흐르니까. 전압 강화 많이 생기거든요. 중요한 건 전압 강화 많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전압 강화 배전 손실이 작은 것이 그렇고, 동일한 부하 조건이라면 뭘 쓰겠다? 3상 4선식하고 단상 3선식 쓰겠습니다. 왜? 전력 손실이랑 전압 강화랑 전선 굵기랑 이런 것들 다 비교해 봤을 때 그걸 쓴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3상 3선식을 쓰냐 이거죠. 우리는 송전에서 전압 강화도 크고 전력 손실도 크는데 왜? 이용률이 이제 115%로 더 늘어나니까. 여기서는 이제 안 나와 있는데, 이제 배전 쪽에 가서 보시면 나중에 그 전선의 이용률 부분에서 115% 늘어나거든요. 보내줄 수 있는 송전 전력이 115% 늘어납니다. 전압 강화는 떨어지지만 더 많이 보내줄 수 있거든요. 근데 왜냐? 송전 쪽에서는 전압 강화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밖에 안 되거든요. 배전 쪽에서는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배전 쪽에서는 3상 3선식이나 단상 3선식을 쓰는데 3상 3선식을 안 씁니다. 송전 쪽에서는 왜 3상 3선식을 쓰냐고요? 전압 강화 문제가 안 되니까, 별로 안 되니까 3상 3선식을 쓰는 겁니다. 왜? 송전 전력을 더 많이 보내줄 수 있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송전 전력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조합에서는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송전 전력 받는데 문제가 안 됩니다. 어차피 케이블을 끌어야 되거든요. 케이블 안 끌으면 여기 케이블 안 끌으면 어떻게 연결한 거죠? 니네 케이블 없이는 연결 못해요. 그럼 당연히 끌어줘야 돼요. 그거 가지고 민원 낼 수 없습니다. 단지 좀 예쁘게 끌어달라고 이제 옆으로 돌리거나 좀 위험하지 않게끔 이렇게 하는 것 뿐밖에 없죠. 선로는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는. 근데 그걸 지중으로 넣는데 돈이 드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3상 4선식으로 가는 거죠. 단상 3선식이나. 전류 밀도의 감소와 편향. 켈빈의 법칙. 앞에서 배우셨습니다. 2장에서. 또 켈빈의 법칙이 또 뭐였지? 또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돌아가서 한번 보십시오. 켈빈 하면 총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6.25 때 나는 켈빈 총으로 쐈다. 그런 분 여기 계시나요? 없죠? 저희 장인어른이 그 맹호 부대를 해가지고 저기 베트남을 갔다 오셨는데, 예? 그분이 연세가 지금 80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베트남 뭐 예를 들어 50년대에 가서 전쟁하고 그랬으면 지금 나이가 지금 벌써 몇인데요. 켈빈 하면은 나는 저 옷의 켈빈밖에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켈빈의 법칙 한번 보시고요. 저도 처음에 이게 켈빈이 뭐지? 어디 이름인가? 처음에 그랬었습니다. 승합을 해주면 가장 좋은데요. 전압을 올린다는 거는 좋은 게 전류 밀도가 팍 떨어집니다. 전류값이. I가 떨어지면 3I 자생알도 딱 떨어지고 손실도 떨어지죠. 전압 강화도 떨어지고. 왜? 전압이 올라가니까 전압 강화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게 가장 좋은데 그게 안 됐을 때는 어떡합니까? 전류 밀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아까처럼 뭐 분배를 해줘야 된다고 해주겠죠. 그게 고압이든 저압이든 어떤 선로에서 분배를 어떻게 적절하게 해주냐. 그게 이제 뒤에 나올 거란 얘기죠. 그래서 불평형을 줄여주기 위해서 재분배를 한다. 그래서 부하의 재분배, 부하 증가, 선로의 구간 연장 등에 대해서 부하 불평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하게 전류 밀도의 평형, 감소와 평형을 이루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나중에 보시면은 이 그 켈빈의 법칙에서 보시면은 전압 강화 부분이 나오죠. 전리미터 감소 평형에서 전력용 콘덴서 설치. 선로 손실은 부하 역률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이 역률은 이제 뭔지 알겠죠? 아까 3i 자승 아래 가지고 보시면은 밑에 뭐가 있었죠? v 자승에 코사인 자승 세타가 있었죠. 코사인 자승 세타의 분의 1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부하 역률의 제곱에 어떻게 됩니까? 반비례해서 증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률을 늘려진다는 거, 그거 아까 3i 자승 r을 줄여진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밑에가 커지니까. 밑에가 커지면 어떻게 합니까?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 아까 그 수식에서 다 나온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서는 뭡니까? 그 수식을 써주시면 되죠. 앞에서 봤던 3i 자승 r에 해가지고 v 자승 코사인 자승 세타분의 p 자승 r 이라는 그 수식을 써주시면 요건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식이 중요하다는 게 그런 겁니다, 여기서는. 위에서 봤던 수식들. 고압선로 대체, 저압선로 대체. 아, 이거 보면 거 선로를 바꾼다면서요. 다른 거 없습니다. 선로 바꾸는 거. 배종계통은 부하의 증가에 응해왔기 때문에 긴 선로로 돼가지고 멀리 떨어졌는데 뭐라고요? 급전선의 변경, 증설, 선로 해가지고 급전선의 단축화. 선로를 짧게 바꿔준다. 이거밖에 더 있습니까? 선로 바꿔준다고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저압선로. 또 뭡니까? 저압선로도 바꿔주는 겁니다. 선로를 짧게 바꿔준다. 그리고 저압 배전선의 길이를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저압선로는 뭡니까? 변압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처럼. 적정 변압기로 뭐 큰 용량으로 쓴다든가 했으니까 변압기를 적절하게 배치해서 용량을 좀 키워주면은 어떻게 되는가? 그런 부분이 된다. 아까 고압 쪽에서는 변압기가 없습니다. 배전 쪽에. 저압 쪽에 배전 쪽에 변압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고압은 21,900이니까 거기 뭐 변압기 달려있나요? 없죠? 380에 220 여기 보시면 단상 변압기 달려있으니까 거기 단상 선로를 짧게 해주고 그 단상 변압기를 조종해주고 단상 변압기 효율을 단상 변압기 뭡니까? 아몰포스를 바꿔준다고요. 손실을 줄여주는. 그게 저압 선로에서 그 변압기를 바꿔주는 그 저압 변압기 사용률 향상. 그리고 또 밑에 가서 또 뭡니까? 마지막에서 저손실 변압기 채용. 거기 가서 또 있지 않습니까? 배전전압의 승합. 아까 나왔죠? 전압을 올려주면 3i 자승알이 줄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뭡니까? 380으로 표준으로 됐다. 옛날엔 100V도 있었지만 지금 100V는 없어졌다. 100V가 없지는 않습니다. 집에서는 씁니다. 근데 배전으로는 없어졌죠. 배전 전압으로는. 가정에서는 사용하지만 한전에서만 없어진 겁니다. 한전에서. 저 싱가포르 가면 100V 씁니다. 아직도 외국에서는. 미국도 가도 100V를 씁니다. 왜? 안전하거든요. 안전 측면에서는 전압이 낮은 게 안전합니다. 전압이 높으면 위험합니다. 근데 위험한 대신에 전압이 올라오면 전류가 줄어들죠. 전류가 줄어들면 경제적으로 더 보완이 됩니다. 한전은 좋으라고 한 거죠. 우리는 위험한 거죠. 인체 보호 측면에서는. 저손실 변압기 채용. 아몰포스를 쓴다. 그럼 4분의 1 정도 준다고 그랬죠. 아몰포스 쓴다 그러면 여기 지금 뭡니까? C3, C4곡선 같은 거 그림 하나 딱 그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비정질 그 아몰포스에 봤던 그 그림들 있죠. 그거 하나 딱 그려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다 배우셨습니다. 할 줄을 몰라서 안 하는 것 뿐이죠. 이런 거 쓸 때 거기다 그거 딱 넣어주면은 아몰포스 딱 얘기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게 벌써 20점짜리가 되는 겁니다. 적정 콩고저 배변 쓰면 10점, 거기다 내용 쓰면 15점, 그림 그리면 20점. 수식하고. 저라면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저라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얘기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나 이런 것들은 안 가르쳐 줍니다. 다른 학원에서도.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 내용이 뭡니다. 그러니까 자꾸 개념을 가지고, 답안지를 쓰기 위해서 뭡니까? 지금 당장을 보는 게 아니라 좀 멀리까지 보고 단계별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냥 그 하나만 보게 되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게 지금 여러분들이 가능한 건 기본반하고 연구반을 같이 듣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같이 해주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다른 사람이 해주면 안 됩니다. 다른 학원 같은 강사가 다 틀리기 때문에 다 강의 방식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통일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필요하는지 그 사람 주관에 의해서 하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라면 저렇게 하겠다고요. 제 아이디어가 꼭 좋은 건 아니지만 저라면 저렇게 하겠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해서 괜찮다 그러면 들어가는 겁니다.
왜 저도 자꾸 뭔가 내고 있거든, 지금. 이 답안지를 어떻게 쓸까 막 고민을 하다 보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그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격증이 있거든요. 저도 자격증이 없으니까, 이 답안지를 어떻게 써야지, 이거 점수를 받을까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고민하시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같이 공유를 하자는 얘기죠. 요 학원에서는 합격자가 나와야 되니까, 자꾸. 나와주시고, 또 땡겨주시고, 또 밀어주시고, 자꾸. 필요하면 제가 사람들은 불러 모을 테니까. 발전 쪽이 필요하다. 그러면, 필요하면은, 저희들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청라 에너지 같은 데도 소장님이 있으니까 다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 그런데 쫓아서 갈 수는 있는데, 거기를 꼭 쫓아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사진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으니까 제가 안 가는 것 뿐입니다. 근데 한 번은 가보셔야지만 됩니다. 아무리 얘기를 듣고 사진으로 봐도 여러분이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시는 것처럼 몸에 와닿는 건 없거든요. 저도 지금 제가 이 기억을 오래 하는 거는 현장에 가서 다 눈으로 보고 내가 사진을 찍고 내가 그날 가서 뭘 했고 이런 그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진을 봐도 여러분들이 그 경험이 없으면은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 제가 저한테 얘기를 들어도 여러분들이 직접 써보지 않으면은 여러분께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시간이 또 많이 지났는데 또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서 많이 끌었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아까는 전체적인 부분이면 여기는 상세적으로 나가겠다고요. 전력계통의 송배전 손실에 영향을 주는 요소. 아까 위에서 나왔던 송전거래하고 송전용량은 P는 아닙니다. PL은 3I 자산은 아까 나왔죠. PL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전력 손실이니까 I 자산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여기 손실은 전압의 자승과 거래의 자승. 근데 여기 보면 V 자승 코사인 자승 세타 A분의 로 L. 요게 1장에서 나왔었지 않습니까? 이거 다 증명하는 거. 역류 손실 저단중을 해가지고 그거 똑같이 써먹은 거죠. 송배전 전압과 역류를. 여기입니까? 전력 손실은 아까 코사인 자승분의 세타분의 이게 V 자승분의 세타분의 이게 커진다는 일은 이게 줄어든다는 얘기죠. 역률이 커진다는 일은 이게 줄어든다는 얘기죠. 아까 이 수식들 송전전압의 격상에다가 집어넣고요. 뭡니까? 아까 역률에 거기다 집어넣고요. 하나씩 수식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거 집어넣지 않아도 요거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앞에 이렇게 써줬다는 거죠. 요건 이제 좀 상세적으로 들어갔으니까 1하고 2를 적절하게 합쳐가지고 여러분들 넣으시면 됩니다. 부하율하고 수용률. 이게 부하율 분산 손실률에서 H가 뭐라고? 손실률. 네, F는 부하율입니다. 그럼 제가 0, 2, 1 돼 있었죠? 얘는 오른쪽으로 다 간다? 요것도 헷갈린다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자승을 하면 어떻게 되죠? 뭔가 줄어들겠죠? 자승을 하면은 커집니다. 커지는데 얘를 자승하면 커집니다. 사실은. 커지는데 이 내부적으로 봤을 때 F값으로 봤을 때는 이 F보다는 줄어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헷갈리실 때 이게 0, 1이 있었을 때 F만 비교를 하자. 이거 F만 비교를 하자. 여기 F 자승이 이거보다 클까요? 저는 반대로 해가지고 요게 F 부분이 안의 내용이 작으니까 이쪽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 그러면 여기다 F 집어넣고 H 집어넣고 F 자승 넣고 1 집어넣는다 이거죠. 아니면 요 다음에 두 개가 나옵니다 해가지고 E 쓰고 H하고 F가 나온다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여러 가지 방법 많습니다. 송배전선로의 손실 IR은 이렇게 있는데 I 자승이 하는 증가되죠. 이렇게 그게 뭐라고요? 이 I 자승 안에서 이 I가 자승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서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이 I를 줄여주는 게 중요하다. 요 앞에 부분은 보시고 넣어주신데 결국 뭐다? 요겁니다. 적전 콩보조 배변이다. 근데 앞에 정리가 잘 됐죠? 요것도. 근데 이것만 딱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걸 쓰기엔 좀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요거 딸랑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어떻게 합니까? 뭔가 기승 연결이 있어야 되니까 앞에 1번을 보면 기승이 좀 돼 있거든요. 기승을 갖다 놓고 요거를 좀 합쳐서 집어넣고 요 뒷부분은 요게 좀 괜찮아진다는 얘기죠. 적전 배전 방식의 채택. 중량이 같은 경우 손실이 작아진다. 근데 여기 손실이 작아지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3분의 1로 줄어진다. 손실 비교는 해놨죠. 근데 아까 앞에 그 표도 괜찮았죠? 그 표하고 적절하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요게 앞에 1장에서 배웠던 그 수식 아닙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 다음 주에 배우실 내용입니다. 다음 주에 요걸 가지고 합니다. 손실. 12-4 기본반.
12-4에서 각 배전 방식에 비교할 때 요거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그때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그거 비교하시면 되고, 전류 밀도의 감소와 평형 나오면 뭐라고? 켈빈의 법칙. 여기 나오고요. 콘덴서 할 때 요거 그림 나와주고, 그 다음에 아까 보시면 P, 자승. 3i 자승 R은 뭡니까? P 자승은 뭐 여기 보시면 V의 자승, 코사인 자승 세타분의 1 해가지고 비례한다. 그거 수식 하나 저 써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급전선의 이동. 이게 뭡니까? 아까 고압솔로에 뭔가 변화하거나 저압솔로에 변화한 부분은 뭡니까? 급전선을 줄여준다고요. 크기를. 전압강화가 줄어들게. 전압강화가 전력 손실이라면서요. 지금 얘기했던 게 키워드는 전압강화가 전력 손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고압 배전선의 대책은 전압강화가 안 일어나게끔 짧게 만들어준다. 저압 배전선의 대책도 전압강화가 일어나지 않게끔 짧게 만들어준다. 그 얘기입니다, 결국. 이거 뭐 열심히 읽어봐야 그 내용만 알고 있으면 다 쓴다는 얘기죠. 컨셉을. 정작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다른 데 학원에 가서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냥 뭐 이거는 이겁니다 하는데 정작 중요한 거는 전압강화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요 수식 나왔죠. 배전전압 승합하면. 그리고 역률 부분 나왔고, 저손실 변압기 이렇게 나왔고요. 암볼퍼스 TR 나왔고요. 내용들이 어렵지 않습니다. 앞뒤 거를 두 개를 적절하게 짬뽕을 해서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전력계통 신뢰도 및 품질 기준. 배전수식 경감대책.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됐죠? I는 뭐분의 1, PL은 뭐분의 1 이렇게 됐죠. 부하 중심지로 변압기 배치 및 효율, 길이 조정. 이건 뭐라고요? V자선 코사인 제곱분의 1. 적정 쿵거저 배변에서 뭘 적었습니까? 여기 딱 보시면은 이게 송전 거리와 송전 용량, 송배전 전압과 역률, 부하율, 수용 구성, 배전 방식. 요거 딱 보는 순간 아까 그 안에 내용 딱 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보시면서 여기도 보시면 요거밖에 없죠. 적정 콩고저 배변밖에 없는데 적정 콩고저 배변을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3상 3선씩 쓴다고요? 안 쓴다고요. 3상 4선씩 쓴다고요. 손실 측면 때문에. 켈빈의 법칙하고 부하 병영, 전력 콘덴서, 부하 중심지, 변압기 배치하고 저손실, 이 V자성, 전력계통 신뢰도 기준으로 가서 보시면 뭐가 있냐? 전기 품질, 안정성 유지, 신뢰도, 그 다음에 배전 설비 신뢰도 이렇게 나옵니다. 잘 보시면 전기사업법에 의거 신뢰도 및 전기 품질 유지하기 위해서 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한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기에는 좀 힘든 게 우리한테 적용되는 법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거는 전력거래사업자에는 한전하고 전기사업자는 한전하고 전력거래소를 하는 KPX 쪽에서 이런 것들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니네들이 이렇게 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법으로 제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신뢰도 유지 기준을 만들어 놨으면은 그거를 지금 지키고 있다는 얘기죠. 전력거래소하고 한전에서. 그럼 전력거래소 한전에서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답을 써라. 신뢰도에서 예비력, 조정 예비력, 대기 예비력. 이거 옛날에 나왔었죠? 400메가, 300메가. 이게 뭐라고요? 5단계가 있다고 그러죠? 예?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났네? 저도? 예? 사자성어를 했는데? 관주경심. 네? 관심단계, 주의단계, 경계단계, 심각단계. 네? 근데 이제 준비단계가 하나 있습니다. 맨 위에가 준비단계입니다. 그게 생겼죠. 5단계를 하면서. 준비를 해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관주경심.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이거 지하철 보고 다니면서 지하철에 그 나오는 겁니다. 계속. 여름 때만 되면 지하철에 이게 관심 단계, 주의 단계 해가지고 100만에서 얼마 나오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바뀌었습니다. 이게 약간 더 늘어났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키워드가 생각나면 그냥 끝나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게 이제 대체 예비력 뭐 그런 예비력은 이제 또 보시면 되고 예? 설공은 전대, 설비 예비력, 공급 예비력, 운전 예비력, 예? 운영 예비력, 운전 예비력, 대체 예비력, 설공은 전대. 그건 예비력 단계고요. 그거 어떻게 써야 된다고? 설공은 전대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하는 거. 관주경심, 설공은 전대. 요거. 키워드만 나오면 되는데 키워드가 안 나오니까. 계속 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도 지금 갑자기 보니까 생각이 안 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
주파수 조정하고 유지를 어떻게 되는지, 전압 조정 목표는 어떻게 되고, 전압 유지 범위는 어떻게 되고, 고주파 플리커 형식은 어떻게 되고, 예비력은 어떻게 운영해야 되고, 확보는 어떻게 되고, 이건 중요한 겁니다. 전기 품질, 안정성 유지, 신뢰도 유지. 이 구간은 다 중요합니다. 이거는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안정성 유지는 안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개통한테 적용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부족하면 어떻게 생겨야 되고, 그냥 비상 상황에서 어떻게 조치해야 되고, 그럼 조치를 해야 되니까, 비상 상황이 됐습니다. 꺼졌습니다. 그럼 아까처럼 뭐냐고, 황색 차단기 아침에 설명드렸죠. 청평양수부터 발전해가지고 집어넣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바뀌어가지고 청평양수도 되고, 아니면 어떤 그 스팀 화력이라든가 아니면 복합 화력이 발전해가지고 주변에 공급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선로를 보호하고, 차단했으면 다시 복구하는 단계들이 어떻게 되는 것들이 다 나와 있다는 얘기죠. 신뢰성은 무유전력 출력, 자동 발전 제어, AGC, AFC, 이런 것들도 헷갈리죠. 이건 AGC입니다. AFC가 아니고. AGC는 뭐라고요? AFC하고 ELD를 합한 게 AGC라고요. 이건 개통공학에서 배우실 겁니다,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자동 발전 제어. 자동 주파수 제어가 있고요. 경제 부하 배분이 있고요. 그걸 합한 AGC, 자동 발전 제어가 있습니다. 자동 발전 제어가 나오면 직병 제병이 나오는 겁니다. 직병 제병. 나중에. AFC는 뭐가 나오고, 주연바가 나오는 거고, 이렇게. 나중에 헷갈리거든. AFC 뭐라고? 자동 주파수 제어고, 그거는 주연바가 나와. AGC에서는 자동 발전 제어고, 거기는 직병 제병이 나와. 이렇게 무조건 암기를 시킵니다, 제가. ELD에서는 또 뭐가 나와? 그 세 개가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나중에 혼돈이 있습니다. 답안지. AGC를 쓰시오 했는데, 열심히 AFC 써놓고 나서, 나 잘 썼어. 이렇게 하고 나옵니다. 답이 틀리거든요. 전혀 틀린 겁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문제를 딱 보고 나서 그 문제 알고 다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틀린 겁니다. 이게 엉뚱한 걸 적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하고 그냥 쓰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 문제에서 의도하는 게 뭔지 다시 한 번 더. 신뢰도 쓰니까 신뢰성이 사실 이게 신뢰도 공학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전력 계통의 신뢰도 공학 하면 이거 확률로 해가지고 프로바빌리티로 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요것도 제가 책을 봤습니다. 신뢰도공학 책, 전력계통의 신뢰도공학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사가지고 봤거든요. 한 340페이지 되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신뢰성 있게 이렇게 간다는 얘기구나. 결국, 그거 보는 것보다 이 내용을 보는 게 더 낫다. 그죠? 그건 이론이고, 이건 실제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고, 이게 더 와닿으니까. 무유전력 출력을 제어해가지고, 이렇게 개통안정화장치, PSS만 따로 물어봤다는 얘기죠. 신뢰도 유지 기준의 PSS 설치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옛날에. 그럼 500MW 이상, 50만 kW 이상에 적용해야 되고, 이런 내용 쓰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법적인 기준이니까 되게 많습니다. 신뢰도. 전력거래소하고 전기사업자한테 적용이 되더라. 용어, 신뢰도란 뭐